네, 경기도 파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인 30대 부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범죄의 잔혹성이 속속 드러나서 여러 가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2년 차 강력계 형사 출신이시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네, 지냈습니다. 예. 참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일명 파주 토막 살인 사건으로 불리죠. 먼저 사건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네. 일단은 이 사건은 5월 8일 날 실종 신고가 먼저 들어왔어요. 실종 신고가 남편분이 자신의 아내가 차를 타고 나가서 안 들어온다. 네. 그리고 한 8일 정도가 흐른 다음에 5월 16일 날 임진강변에서 네네. 그 여성의 그 아내의 차가 발견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경찰은 강력 사건으로 본 거죠. 왜 그러냐면 실종 이후에 그 사람의 생존 반응이 없었어요. 생활 반응이. 네네네. 그러니까 경찰은 강력 사건으로 보고 있다가 네.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사 시도 끝에 5월 20일 날 37살 동갑내기 부부를 네. 체포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행담도 인근의 갯벌에서 낚시객이 네. 시신의 일부를 발견해서 신고를 하지요. 네. 그 이제 그런 그 일련의 과정이 쭉 나오니까 5월 22일 날 이제 시신이 발견되고 그 다음 날 경찰이 살인 및 사체 유기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네. 남편은 구속이 되고 아내 같은 경우는 일단 불구속이 됐어요. 불구속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속이 되기 전에는 내연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본인이 살해했다고 했다가 이 남성이 예, 네네. 구속 이후에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상가 분양 관련돼서 채무가 있어가지고 그것 네. 때문에 살해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30대 부부 네. 어떻게 해서 잡히게 된 건가요? 일단은 뭐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전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상가 분양을 같이 하면서 인과관계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유기했던 피해자 휴대폰을 경찰이 찾아가지고 네. 디지털 포렌식 했어요.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이들과 없어진 그 날짜 이 시기가 전후에 비슷하니까. 연관 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났고 더해서 이제 CCTV 같은 것도 네. 보강이 된 것이죠. 일부 보도를 보니까 예. 뭐 이 30대 부부가 완전 범죄를 꿈꿨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일단은 자신의 집으로 피해 여성을 부른 것 같아요. 네, 이 50대 여성을 예, 네. 본인들은 뭐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처럼 처음에는 얘기했었지만 부른 것 같고 집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네네. 부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살해한 이후에 그 여성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만 나오면 나가는 것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네. 나가는 걸 연출하기 위해서 이 가해자 아내가 그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고 이제 마치 그 실종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밖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에 어떤 혼선을 초래해가지고 뭐 궁극적으로 따지면 그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시신 일부가 이 충청남도 행담도 인근 예. 갯벌 해상에서 이제 발견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파주에서 범행을 자기 집에서 저지르고 예. 거기까지 가서 유기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파주 쪽에는 뭐 임진강이 있잖아요. 네네. 뭐 시신을 유기하려고 그러면 임진강 줄기에 얼마든지 가능한데 행담도 그 먼 곳까지 유기할 이유가 구태여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심리적으로 이제 범죄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범인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자신이 있는 곳으로부터 할 수만 있다면 멀리 떨어진 곳으로. 멀리 이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진강이라는 어떤 그 민물의 특성하고 바다의 특성은 좀 달라요. 그렇군요. 증거를 인멸하는 부분에서도 훨씬 본인들 입장에서 성공만 한다면 바다 쪽에 유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수사관들이 예. 눈치를 챈 거잖아요. CCTV 같은 거 다 확인했을 그렇습니다. 테고 예. 이 사람들이 분장하고 나왔는지 아니면 정말 본인이 나왔는지 여러 가지 예. 굉장히 발빠른 수사가 진행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뭐 수사가 진행되는 뭐 그 과정 어떤 그 네. 수사 기법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이게 뭐 엄청나게 그 정교하게 뭐 꼭 비교한다면 고유정이처럼 네네. 어떤 정교한 어떤 범행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군요. 제가 네. 볼 때는. 네. 예, 그래서 뭐 이 정도는 경찰이 좀 가리지 않았을까. 궁극적으로는 알게 되거든요. 네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내연 관계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예. 사실 알고 보니까 이제 금전 관계였겠죠. 뭐 예. 상가 등등 해서. 그렇게 말을 바꿨다라는 것은 내연 관계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치정 범죄를 꾸미면 형량이 좀 가벼워지니까 아니면 그렇게 기대를 한 가벼워집니다. 걸까요?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뭐 내연 관계가 유지되다가 그 내연 관계 과정 속에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살해했다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우발적인 범죄잖아요. 아,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네네. 우발 범죄와 계획 범죄는 전혀 다르죠. 비난 동기가 다르죠. 음. 그래서 아마 최초의 본인들의 어떤 계획 범죄를 부정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 치정 관계로 서로 짜고 이야기를 진술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경찰이 여러 각도로 살펴보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살해했다 하는 거를 자백을 한 것이죠. 네. 이 살인 사건은 일반적으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워낙 수사를 많이 네. 해보셨으니까 살인 사건 특히 이런 종류의 살인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좀 계획적인 게 뭐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종류의 살인 사건. 그 살인 사건 뭐 구태여 우발이냐 계획이냐 퍼센테이지를 놓고 따지라고 그러면 뭐 통계는 그닥 없지만 반반일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다만 네. 어떤 계획적인 그 이 범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상당히 이 증거 인멸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정교한 모습을 보이는 건 맞죠. 네. 근데 이제 우발 범죄 같은 경우는 이 사실상 조금 그 허술한 부분이 있죠. 네. 지금 이게 좀 말씀을 계속 하기 그렇지만 이 토막살인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더 계획을 치밀하게 짰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시신을 이렇게 훼손해서 네. 따로따로 유기하는 이유는요. 네.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거는 범인이 이 피해자하고 면식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살해하는 거고요. 네. 살해한 이후에는 제일 뭐 그 범인들 입장에서 골칫거리는 시신 처리 문제죠. 네네네. 그러면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짜 시신을 뭐 통째로 업고 간다거나 네.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운반 과정의 문제 때문에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증거인멸을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수법이 너무 잔혹하다고 해서 예. 경찰의 주범 남성에 대해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법이 이렇게 잔혹하고 굉장히 이런 경우 이런 수위라면 신상 공개가 이제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제가 판단할 때는 뭐 100% 신상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뭐 봐왔던 뭐 고유정이야 얘기할 것도 네, 없고요.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네. 노래방 살인 사건에 시신 훼손했던 변경석이, 네네네. 그다음에 한강 그 몸통 사건 그 이 장대호, 네네. 최근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 세 개만 보더라도 그 범죄의 잔혹성. 이것 때문에 전부 신상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 사건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신상 공개는 뭐 당연히 될 거로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 어제가 마침 고유정 사건 예. 발생한 지가 이게 1년이 1년 되는 맞습니다. 날이었어요. 네. 고유정 사건으로 인해서 신상 정보 공개 제도가 크게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이른바 그 커튼머리 뭐 여러 가지 예, 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이제 경찰이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신상 공개하는 법적 근거는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의 2에 있어요. 네. 뭐 범죄 수법이 잔혹하고 중대하고 증거가 이제 명백하면 이제 네.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이 특강법을 보강하는 그 경찰청 훈령이 있습니다. 훈령. 경찰청 훈령에 보면 경찰 수사 사건 공보에 관한 그 규칙이 있어요. 16조가 있는데 네. 그 16조 2항에 보면 소극적 공개라는 부분이 나와요. 소극적 공개. 예, 네. 얼굴을 들어서 고유정이처럼 커튼으로 머리를 가려도 그걸 들어올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16조 2항에 규칙 16조 2항에
소극적으로 공개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고유정 효과를 보고 나서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다가 유권 해석을 올렸어요. 네. 이거 저 공개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공개할 수 없겠냐? 사진 같은 거 좀 할 수 네네. 없겠냐? 머그샷 되지 않느냐? 네네. 그랬더니 이제 법무부에서 머그샷 같은 거 올려도 좋은데 본인 동의가 없으면 그건 곤란하고 신분증에 붙어 있는 거. 그런 사진 정도는 올려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 회시가 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지금은 뭐 본인이 동의 안 하면 네네. 머그샷 대신에 주민등록증에 아, 있는 사진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머그샷은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그건. 주민등록상에 있는 거는 그냥 공개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너무 잔혹한 범죄뿐만 아니라 뭐 N번방 사건 관련해서 뭐 조주빈이나 문형욱 등등 관련자들의 얼굴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상 공개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사전 예방이랄까 등등. 실제 보시기에 위원님 보시기에 잔혹한 범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범죄의 잔혹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걸 규정으로 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하고 더불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어요. 네네.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행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뭐 감형 없는 종신형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 형태로 살아가는데 모범수 형태로 살다 보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솔직히 말씀드려 실무상 제가 볼 때는 네. 23년에서 7년 사이에 거의 다 나온다고. 거의 다 봐요. 나오군요. 네. 과연 그런 그 잔혹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대비 네, 이런 것 등등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적으로. 실무적으로. 네네. 저는 얼굴 공개하는 거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게 약간 경고 효과가 있잖아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던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죠. 예. 당신의 얼굴도 공개될 거야. 이런 그렇습니다. 경고의 예. 의미. 예. 3919번님 형사님 구 형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최근 들어 흉악범 신상 공개가 잦은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 신상 공개하는 기준이 낮아진 건지 아니면 기준은 같은데 흉악범들이 많아진 건지 헷갈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흉악범죄자가 아무래도 조금 늘었습니다. 늘기는 늘었고 또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신상 공개 관련된 어떤 그 화제가 요구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네, 네. 필요성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그 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를 실현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법이 있으니까요. 네, 특강법에.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